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1년 운세를 알아보는 토정 비결을 많이 보시는데요. 네. 이 건강도 토정 비결을 좀 알게 되면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하는군요. 건강과 토정 비결, 잘 매치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궁금하신 분들 오늘 금요특강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토정 비결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날씨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만큼 추운 건가요?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추위가 한결 덜합니다. 기온도 높은데요. 8시를 조금 넘긴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도로 평년 기온도 3도 정도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영서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이들 지역은 계속해서 보온에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쾌한 공기로 기분 좋게 하루를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대기 정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아직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없지만 오전까지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에서 공기가 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 오후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조함은 나날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동쪽 대부분 지역에 이어서 어제 서울 등 서쪽 곳곳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여느 때보다도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 합니다. 건조함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줄 반가운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 1에서 최고 7cm의 제법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변 점검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 정도 낮습니다. 서울 3도, 대전, 안동 5도, 대구 7도, 광주 6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아침 기온이 부쩍 낮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바람도 강해서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아래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모레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이후에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겨울철 전기장판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집에 있을 때는 전기장판 밖으로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보관하실 때 접거나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위로 올려놓게 되면은 열선이 눌리거나 끊어져서 고장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번거롭더라도 전기장판은 돌돌 말아서 열선이 망가지지 않게 보관하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대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금요특강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포털 사이트에서 1910명을 대상으로 새해 결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순위가 바로 건강과 균형 있는 몸매를 위한 운동이라고 밝혀졌네요. 네, 보통 새해 단골 결심하면 다이어트인데 다이어트가 아니라 운동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건강하고 이 탄탄한 몸매, 균형 잡힌 몸매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한의사 한 분을 모셔서 이 어떻게 하면은 기해년을 맞이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지 그 건강 비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노래하는 한의사 김옥원 씨를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노래하는 한의사시잖아요, 별명이. 네네네. 노래 한 곡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건강을 위해서 만든 네. 무조건송이 있거든요. 예, 예. 건강송이라고. 네. 건강 필요할 때 이미 늦었다. 건강할 때 건강 지켜라. 예. 하는 노래를 이렇게 제가 이제 메시지로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한의사라고 하면 네네. 점잖은 이미지에다가 네네. 또 한의대 졸업하시고 박사과정까지 밟으셨더라고요. 예. 근데 노래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 이제 마음의 병이 이제 몸의 병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보면은 이 마음이 열리고 편안하고 이래야지 환자들이 잘 치료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병원에서 제가 직접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불러줍니다. 와. 전 세계적으로 라이브로 노래 불러주는 데 저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도 그 멋지네요. 무조건송이라고 하셨는데 이러네요. 건강 필요할 때 이미 늦었어. 건강할 때 건강 지켜. 이거죠, 예, 무조건. 예. 과로해서는 안 돼, 과식해도 안 돼, 과욕해서는 정말로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러서 욕심 없이 즐겁게 산대. 근심 없이 나는 즐겁게 살아. 무조건 웃어줄 거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 아니, 이게. 대사를 해서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 예, 얼마나 많이 부르셨으면 이게 그냥 술술술 나오실까요? 예. 자, 오늘은 2019년 기해년을 힘차게 보낼 수 있는 건강 비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네네. 네.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해서 이제 보통 가면은 토정 비결을 보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 아들은 어떻습니까? 뭐 장가 갈 수 있겠습니까? 시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상 체질을 통한 건강 토정 비결에 대해서 제가 예, 여러분들한테 건강 비결을 체질법, 그다음에 뭐 운동법, 예. 그다음에 먹는 법, 그다음에 마음 관리법, 그리고 잠자는 법,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자, 오늘 강연 박수로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기, 그리고 이제 남편들, 그죠? 그 다음에 아내들, 그 다음에 건강, 부모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뭔지 알 것 같다. 예. 있을 땐 모르는데 없어지면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 노래 뜻이 네. 이 옛날에 그 어느 가수의 노래 있잖아요. 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 예전에 그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수욕정이 풍불지요 자용량이 침불때라.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가만두지를 않고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시죠 지금. 네. 안 그렇습니까? 걸어 다니시는데 내가 누워있을 때는 어떠냐 그러면 그때 내가 말이야 조금 더 건강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고 내가 생각을 할 때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기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병이 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들 체질이 궁금하시죠? 네. 내 체질은 뭘까? 이런 네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정확한 체질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오늘 설문지를 통해서 네네. 여러분들 체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사상 체질 테스트 해가지고 네. 네 가지를 좀 준비해 오셨어요. 저희도 예. 지금 받았거든요. 네. 예. 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 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테스트를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보셨나요? 네. 예. 다 해보셨을 텐데. 자. 저희도 해봤거든요. 예. 이렇게 골고루 나오는데. 예. 뭐냐면 자기가 많은 걸 좀 선택해 보시는 게 좋겠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예. 자, 그리고 1번이 많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1번하고 저는 3번이 맞네요. 1번, 3번. 예, 좋습니다. 예. 1번이 많은 분들은 태음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태음이. 예, 태음인 분들은 이 사상 체질은 특히 뭐냐면 장부의 대소가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오장육부가 크냐 안 크냐 이 차이거든요. 예. 예, 보시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미 같은 강호동 씨가 태음인이네. 예, 이 체격이 이렇게 큰 분이죠. 예, 체격이 크시고 네. 이런 분들은 술도 막 잘 드시고 아무 데서 잘 자요.
2번은 뭐냐면은 소음인이라 해가지고 송혜교 씨 좀 아담하시고. 송혜교 씨? 예, 저도 보니까 2번이 5개나 해당이 돼요. 예, 맞아요. 소음인. 그러면 저도 소음인에 해당이 되네요. 예. 신대비소? 그죠. 소음인들은 신장의 기능이 좋아요. 그래서 신장이 크고 비장이 조그마하다 이런 말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크기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에너지의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장의 에너지가 크고 비장의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음식도 많이 못 먹어요. 예, 아무 음식이나 좀 못 먹고 음식에 대해서 약간 이제 자기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3번 보도록. 3번. 예, 3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예. 3번 많은 분. 예. 3번이 많아요. 3번이 이제 누구냐 하면은 소양인, 비대신소. 비대신소. 예, 아무거나 잘 드시면서 신장이 하체가 좀 약해요. 이런 분들은.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소양인이고 예, 말도 언변도 하고 톤도 높고 그죠.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런 아이디어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그다음에 마지막 4번. 4번이 3번 많은 분. 한 분 계신데? 예, 여성분 한 분 계시네. 태양인이라 해서 폐대 간소해가 폐 기능이 좋고 간 기능이 좀 떨어진다. 그래 체질적으로 보면은 간 기능이 좀 떨어지니까 지쳐요. 이런 분들은. 예, 에너지는 갑자기 확 쓰는데 갑자기 확 기운이 확 떨어지는 이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 폐의 기능이 또 좋기 때문에 목소리가 굉장히 우렁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질별로 건강한 부위하고 취약한 부위도 다르니까 관리도 또 다 다르게 해야겠네요. 다르죠. 예. 제일 먼저 뭐냐면 운동법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운동법. 사람 체질별로 하는 운동법.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대비소 해가지고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조금 그 외부에서 활동하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해요. 좀 조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부에서 하고 체력이 그렇게 왕성하고 지구력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운동법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서 이렇게 운동을 관리하고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줄넘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빨리 해가지고 끝내시는 운동법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하체가 약하고 허리가 약해요.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허리, 뼈, 관절 이런 게 좀 약합니다. 예,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이제 한 50분 정도. 허리를 보강하는. 예, 허리를 보강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것도 좋고요. 예, 가볍게 운동하면서도 땀을 좀 갑자기 확 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탁구 같은 거. 탁구가 보통 한 20-30분 안에 땀을 많이 낼 수 있는 운동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빨리 순발력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탁구 같은 것도 좋다고 볼 수 있고요. 태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 뼈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민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관절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막 무거운 짐을 지고 막 등산을 한다든가 계단을 오르내리다 하다 보면 관절에 무리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영이 굉장히 좋습니다. 태어민들은 신속하게 한꺼번에 땀을 확 내가지고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딱 없애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배드민턴 아시죠? 네. 배드민턴은 엄청난 운동이 많이 됩니다. 예, 뭐 한 30분 하고 나면 땀이 흠뻑 젖잖아요. 그래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운동도 되고요. 태양인들은 요가 같은 게 좋아요. 산책 같은 게 좋고. 예. 그리고 하체가 좀 약해서 이렇게 이제 자전거 같은 거 타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도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네요. 예. 자, 혹시 방청객 중에 운동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예, 마이크 있으시죠? 네. 태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체크해보면 소양 쪽으로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제 허리가 좀 대체로 좀 안 좋아서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오래 그렇죠. 좀 힘들고 특히 엉치 쪽인가 그쪽에도 좀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뭐 운동할 수 있거나 뭐 이렇게 좀 치료 주로 뭐 마사지 같은 걸로 지압 같은 거 그런 걸 좀
알 수 있을까 해서. 알겠습니다. 예. 그 이제 허리가 아픈데 좀 과격한 운동을 해가지고 허리를 보강하고자 하는데 안 된다 이거죠. 그럴 때는 누워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이제 누워서 다리를 세우고 옆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쪽에 이제 옆에 있는 광배근이라든가 아니면 요배근 같은 걸 강화시켜주는 운동이거든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예비 운동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이 운동 옆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바로 일어나지 말고 예, 이거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예. 이렇게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그죠? 네, 누워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이 옆에 있는 그 골반 위에 있는 혈들이 신수혈, 대장수혈이라는 혈들이 있어요. 동맥에서 흐르는 혈이니까 이 부위의 근육이 약해지거든요. 그 부위를 자극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허리가 약해지는 사람들 대부분은 장이라든가 허리 쪽에 찬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복대에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뒤쪽을 이렇게 좀 마사지. 예. 뒤쪽. 예. 그리고 따뜻하게 뭐 이렇게 생강 같은 거 해가지고 생강을 좀 찍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생강 찜질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강화된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저 같은 경우도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간간히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식단 관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중요하죠. 왜냐하면 식단이 건강의 한 70%를 차지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뭐냐면은 먹어서 오는 병도 먹어서 영양을 흡수해가지고 건강해지는 것도 있지만은 잘못 먹어서 병이 오는 경우가 많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별로 보는 식단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소민들 아까 봤죠. 갸름하면서도 몸이 좀 차가운 사람들이에요. 소민들 자체가 수족 냉증도 많고 심하면은 배 차가지고 설사하는 분도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딱 이 생각만 하세요. 좀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물도 따뜻하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막 덥다고 해가지고 막 찬 거 막 먹잖아요. 나중에 되면은 그게 축적이 돼가지고 냉체질로 바뀐다. 더 냉체질로 바뀌면은 생리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와가지고 애들 고생하는 거 많고 생리적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사람 많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닭고기나 삼계탕 같은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닭고기에다가 삼계탕에다가 꼭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인삼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닭이 따뜻한 음식인데 거기에다가 찹쌀을 넣고 또 뭐요? 인삼을 넣고 대추를 넣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온열 음식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는 차 중에서 가장 따뜻한 차가 뭐죠? 인삼차요. 인삼차 하나씩 드셔주시면 몸에 식욕도 도와주면서 혈액순환도 되고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가 소민이라 생각하고 주위에 몸이 좀 차갑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음식을 권해주시는 것도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보라고 해요. 식보. 그죠? 두 번째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굉장히 좀 활발하면서도 속이 좀 열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약간 식혀주는 곡물 중에서 보리밥이 몸을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기도 못 먹고 보리밥만 먹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데 이제 보리밥을 먹을 수는 없는 거고 한 번씩 보리밥을 먹어주면은 우리 몸이 이제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균형을 맞춰주고요. 소양인들이 따뜻한 음식을 먹고 맨날 닭고기만 먹잖아요. 나중에 되면은 그게 쌓여가지고 고혈압이 되고 고지혈이 되는 거예요. 뭐 한 번 먹는다고 병이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야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리밥을 한 번씩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된장해가지고 딱 열무김치가 탁 먹잖아요. 몸이 실제로 보약 먹는 것보다 더 좋아요. 한 번 먹다 보면 다음날 개운하고 일주일이 편안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차는 무슨 차가 좋으냐? 산수유차, 구기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부의 대수에서 소양인들은 신장의 기능이 약해져요. 김현웅 씨도 나중에 되면 분명히 신장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지금은 젊어서 하체가 튼튼하면서 태어미는 그런 기질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쭉 지켜봐는 결과 예언하시는 겁니까? 저 분명하게 잘 나갈 때는 괜찮은데 몸이 쇠약해질 때는 그게 나타나요. 그쪽을 좀 조심해야겠네요. 옛날에 그 김옥원 한의사가 내가 소양인이라고 말했는데 맞네 이런 이야기를 듭니다. 신장. 신장 기능이 그러니까 콩팥 쪽 콩팥이라는 얘기죠. 신장, 전립선, 콩팥 이걸 다 신장 계통. 그리고 장부의 대소에서 태어미는 뭐가 약하냐 하면요. 폐가 약해요. 폐가 약해요.
좀 퉁퉁한 사람도 있잖아요. 감기도 잘 걸리면서 목소리도 아까 탁하다 그랬잖아요. 네. 예, 좀 이렇게 묵직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폐가 약했기 때문에 폐에 좋은 오미자차를 하나씩 드시면 좋다 볼 수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태음인인데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왜냐면은 이게 체질이 변할 수도 있나요? 변할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제가 음식 시킬 때 딱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내랑 가면은 2개만 시키면 되는데 막 3개, 4개씩 시켜가지고 골라 먹는 거 좋아하고요. 진짜 감기 잘 걸려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폐에 좋은 도라지차 이것도요. 태음이한테 좋은 거예요. 도라지차, 더덕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를 많이 드시는 것도 좋아요. 무. 배즙은 어때요, 배즙? 배즙도 괜찮아요. 예, 배즙도 태음인한테는 괜찮다 볼 수 있습니다. 예, 태양인들은 아까 했지만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예. 체격은 조그만데 온 나라를 다 구하려는 사람이에요. 예, 모든 사람 다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청 이런 뭐냐면은 잘못되다 보면은 예, 열이 상승해가지고 막 잘못하다 보면 뇌출혈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조금 차가운 음식, 해산물 같은 게 좋아요. 조개나 예, 새우 같은 거 아니면 예, 문어 숙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드시고 차중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체가 약하고 간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간 기능이 좋아지기에는 오가피차 같은 것들이 우리 태양인들한테 상당히 보약 중에 보약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실제로 아까 그 태양인이라는 분 딱 한 분 계셨는데 네. 성격이 맞으세요? 나라를 다 구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제대로 들고 계시네, 그러니까. 예. 자, 저희가 이제 체질별로 뭘 먹어야 되는지 식단까지 알려주셨는데 요즘엔 사실은 연초라 그렇죠. 모임도 많고 회식도 많잖아요, 또. 이럴 때는 술을 많이 먹게 되지 않습니까? 많이 먹습니다. 예. 저도 어제 마셨는데. 체질별 좋은 안주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 되게 궁금하네요. 있습니다. 술도 체질에 맞춰서 먹으면 좋고요. 예. 술도 뭐 이렇게 기분상 먹지만은 잘 먹으면 또 약이 될 수 있고요. 예. 거기에 맞는 궁합이 맞는 안주도 있습니다. 귀가 확 트이네요. 네. 소음인 보니까 요거 이제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이렇게 그렇죠. 술상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냥 흐뭇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소음인은 술이 없나요? 술이 여기 보시면요 안에 여기 인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삼주. 인삼 냄새가 납니다. 네, 이게 인삼주네, 인삼주. 인삼주입니다, 인삼주. 네, 그러니까 인삼주를 먹으면 되고. 그렇죠. 이 소음인들은 이야기했지만 체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술을 과히 많이 못 먹습니다. 과량 못 먹기 때문에 딱 한두 잔 정도 딱 먹고 기분을 딱 내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거든요. 최혜정 씨는 많이 마시던데. 그래요? 정신용으로 먹는 건가? 그러니까 건강상에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게 좋다 볼 수 있고요. 옆에 있는 건 뭐죠? 생강이에요, 생강. 생강, 말린 생강. 건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건강. 그죠? 따뜻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생강. 예, 여기 이제 궁합이 맞고 이게 이제 뭐냐면 치킨. 네. 그래서 인삼하고 생강하고 이렇게 안주로 치킨 드시면 좋고. 요게 뭐냐면 우유예요. 우유. 예. 그래서 소음인들은 아까 비장이 약해서 쉬 있지 않습니까? 위장장애가 올 수 있어요. 네. 술로 인해 가지고 탈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우유로 한번 이렇게 대포해 주는 건 좋고. 그럼 예를 들어 술 마시기 전에 우유 한 잔 먹고. 그렇죠. 예. 우유도 좀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우유 대신. 그다음에 인삼주를 마시고. 그렇죠. 치킨을 안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끝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맛은 없겠네. 사실 치킨은 맥주인데. 그렇죠. 건강상으로는 이게 맞다. 원래 이제 치킨하고 맥주는 이 궁합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원래는 안 맞는데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나중에 서로 상충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음 같은 식도염도 잘 걸려요. 이 위산 같은 게 뭐 올라가 이러기 때문에 꼭 우유 같은 거 한 잔 드시면서 회식하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죠. 소양인들은 몸이 좀 열이 있어서 처음에 마시기 전에 녹차 한 잔 딱 드시면서 녹차입니까? 하면서 여기 이제 식도라든가 그다음에 위장 같은 게 좀 서늘하게 하시면서 녹차로 한번 몸을 데워. 소양인은 맥주예요.
보리 맥주. 아, 맥주예요. 예, 시원하게 드시는 게 좋고. 소양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변이 나중에 되면은 딱딱해질 수 있어요. 그래 변이 막히면은 어떠냐면 병이 많이 생깁니다. 소양인들은. 그래서 맥주로 드시면은 이렇게 맥주가 이뇨작용도 하고 하니까. 하고 이제 변도 좀 잘 나오게 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맥주에 안 어울리는 안주가 잔뜩 나와 있네요. 하나가 보여요. 땅콩은 뭐 맥주 안주를 많이 먹으니까 땅콩, 해바라기, 호박씨, 잣, 밤. 요것도 역시 뭐냐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 건데 신장 콩팥이 좋게 해주는 게 씨앗이거든요. 씨앗류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뇌도 명확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민입니다. 저는 태어민. 아, 참, 태어민. 태어민. 네, 태어민. 태어민.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술이 있어가지고. 태어민들은 뭐냐면은 이게 워낙 술 양이 많아요. 이 소주 같은 것들이 몸을 좀 속에서 좀 데워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막걸리 같은 것들은 아, 막걸리입니까 이게? 우유인 줄 알았더니. 막걸리는 왜냐면 이게 막걸리네, 막걸리. 이 태음의 특징이 뭐냐면은 술도 욕심이 많아요. 술도 욕심. 이 술도 아무 술이나 막 먹다 보니까 그리고 빨리 먹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간이 워낙 좋아요. 태음인들은 간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 술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막 먹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은 건강도 해치고. 그래서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오래 천천히 마시면서도 우리 몸을 또 이렇게 덜 상하게 해주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막걸리를 마시고. 요거는 당근 주스인가? 당근 주스 아닌가요? 미리 한 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요? 미리 당근 드셔가지고 미리 속도 채워주고. 아우, 역시 태음인 맞으시네요. 미리 마시고 근데 지금부터 소주 먹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소주 한 잔 마시고 미리 이제 속을 좀 채워. 미리 좀 속을 좀 채워주고 이 섬유질 같은 거 좀 많이 드시고 이러면.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어묵. 어묵하고 속을 풀어주고. 전에는 파가 들어가잖아요. 파가 들어가서 몸에 이렇게 막혀있던 노폐물 같은 것도 발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안주가 딱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신기하네. 체질은 못 속이나 봐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태양인입니다. 고급스러운데요? 와인이 있네. 태양인들은 이 카리스마가 있어요. 또 형식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깔끔한 분위기 같은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이제 간 해독이 좋거든요. 미리 이제 한번 딱 먹어주는 것도 좋고, 버섯하고 숙회 같은 거 해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열을 식혀주면서 몸의 에너지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와인은 뭐니 해도 치즈인데. 그렇죠. 치즈는 어떤가요? 치즈도 소에서 나오는 우유잖아요. 괜찮아요. 와인하고도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마실 수 있군요. 사실 술은 많이 마시면 누구에게나 해로우니까 그럼요. 건강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근데 또 체질별로 술상도 다른데 마음관리법도 다르다면서요. 정말 다른 게 많네요. 다르죠. 왜냐하면 사람 아까 백인 백색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마음도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소음인들은 아까 이렇게 뭐냐면 좀 조용하고 내성적이기 때문에 올해는 뭐냐면 조금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래 그러니까 원래 뭐 남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하잖아요. 소음인들이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행동하다가 좀 잘못된 거 있잖아요. 뭐 손해 본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을 안 합니다. 그 속내를 내보내야 돼요. 부부하고 해가지고 기분 나쁘더라. 여보 오늘 내가 뭐 기분 나빠서 뭐 빨래 같은 걸 이렇게 좀 모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문화센터에 가서 좀 배워보겠다는데 선뜻 뭐 못 배우는 게 있어요. 피아노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내가 이 나이에 뭐 하면 되겠어 이런 생각 있잖아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게 또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적극적인 사고하고 속에 있는 말을 해라. 소양인들은 뭐냐면은 소양인들이 아까 굉장히 호기심이 있으면서 뭐 일은 많이 벌려놔요. 수습이 잘 안 돼요. 이런 소양인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요. 사업도 막 해놓고 난 다음에는 막 끈질기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좋은 차가 나왔다 이러면은
생각하지도 못고 막 사버리는 스타일이 있어요. 저지르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그러면은 내 경제가 어떻다, 월급이 어떻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보고 난 다음에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내부 경제상을 보고 난 다음에 사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질러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볼 수 있습니다. 3번 생각하고 한 번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태어민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이렇게 욕심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음식도 욕심이 많고 사업에 욕심이 많고 인간관계도 욕심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그러다 보면은 건강을 또 해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조금 줄여주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태어민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따지는 걸 좋아해요. 네가 왜 이래 늦었느냐? 시간을 15분 전에 일찍 와가지고 하고 나도 힘들다. 예, 니도 힘들지.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뭐냐면 약간 배려심이 있고 아이고 늦을 수도 있겠지. 이런 마음 하면 인간관계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볼 수 있습니다. 네. 태양인들은 했지만은 굉장히 날카롭고 그다음에 아나무인이에요. 내 위에 아무도 없어요. 막 이러기 때문에 막 자기한테 거슬리는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막 그렇습니다. 분노 조절 같은 게 또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말만 해요. 예, 그래 남의 말을 좀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체질별로 마음을 또 조절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혹시 마음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 분 있으십니까? 예.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저도 소양인과 태양인 둘 다 해당이 되는데 감정 기복도 굉장히 심하고 가끔씩 좀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거를 좀 컨트롤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이제 명상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기를 뒤돌아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환경적인 것도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유전은 바꿀 수 없지만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습관이 또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라든가 저녁에 조용한 곳에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서 호흡을 통해 가지고 하고 내뱉고 이런 거 있잖아요. 명상 호흡을 통해서 마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마음 관리를 위해서 좀 명상을 해봐라. 그렇죠. 예. 심호흡을 하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호흡을 통해서 이제 명상이 이루어진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르쳐 드릴까? 잠시 호흡법이요? 그냥 눈을 감으시고 숨을 있잖아요. 코로 쉬는 게 아니고 입으로 쉬세요. 입으로? 예. 후, 내뱉으세요. 예. 그리고 숨을 들이쉬세요. 코로 들이쉬는 거예요. 그럼 멈추세요. 한 3초간 멈췄다가 다시 입으로 내뱉습니다. 다시 코로 들이쉬고 멈추고요. 길게 들이마시고 그렇죠. 3초간 멈추고 길게 내뱉고.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뱉고 3초간. 그렇죠. 자, 어떻게 화가 좀 누그러졌습니까? 예, 컨트롤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분이시네. 마음 관리는 있잖아요. 이런 호흡으로 해서 마음 관리를 많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방법도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 쾌면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잠이 보약이라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예, 피로는 뭐냐면은 밤에 다 풀어지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밤 11시에서 2시 사이에 우리 행복 호르몬이 몸에서 나오거든요. 예, 아주 깊은 밤에. 그런데 잠을 못 이루어서 아침 되면 찌뿌둥한 사람이 많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 이제 수칙이 있어요. 소음인들은 위장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잠을 못 자요. 예, 더부룩해가지고. 그래서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 않다 이래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될 수 있는 가벼운 식사를 하시는 게 좋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올라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많이 먹으면은 식도염이 와가지고 뭐 굉장히 가슴에 통증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숙면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가벼운 식사를 해라라고 볼 수 있고요. 소양인들은 뭐냐면은 이 변비가 생기면은 잠을 못 옵니다. 평소에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고요. 그래서 장에는 좀 약간의 수분이 있어야 돼요. 축축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더 말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식이섬유 같은 걸 많이 섭취를 해줘야 돼요. 채소. 시래기 같은 거, 시금치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변을 내보내는 게 좋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다.
태어민들은 뭐냐면은 몸이 찌부둥하고 이러면 잠이 안 옵니다. 격한 운동을 해야 돼요. 예,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푸시업을 하다든가 해가지고 땀을 쫙 내고 자는 것이 훨씬 그러니까 낫다. 달밤에 체조하는 사람들이 태어민이네. 그러네요, 진짜. 예, 몸에 이제 근육들이 경직되고 이러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조금 잠이 안 오신다는 분 있잖아요. 네. 태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운동을 해가지고 좀 약간 땀을 내고 좀 피로해가지고 잠을 자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동일수세 보온에 보면은 그 소변량이 많아야지 좋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좀 섭취하시고 이제 소변을 좀 많이 보내주고 이러면 좋다 볼 수 있고요. 네. 나중에 이제 밤에 잘 때 잠을 깬다든가 이러면은 숙면을 못 취하잖아요. 네. 그래서 피로가 많이 온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잠도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오늘 이제 5개 예. 쾌식 네. 중요하죠. 아, 쾌식. 예, 두 번째 뭐냐면은 쾌동 잘 움직여줘야 돼요. 쾌동. 오늘 쾌변도 중요하고 쾌면. 예. 예, 마지막에 쾌심 이렇게 해가지고 쾌심. 예, 마음의 관리도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온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남한테 사람 사회에 갈등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남편이 12시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네. 1시에 들어와서 네. 화가 치밀잖아.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면 이제 하는데 왜 12시에 들어오는데 1시까지 들어오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내 속만 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떠냐? 노래도 좀 불러주면서 알겠죠? 예? 사랑하는 당신 고맙다 하고 감사하고 배려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음의 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마음 상태를 편안하게 하는 거. 그렇죠. 예. 훈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자, 오늘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또 궁금한 게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저는 몸이 항상 좀 냉한 편인데요. 잠을 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렇죠. 또 자꾸 깨고 숙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예.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아까 사상체일 중에서는 어디였어요? 소음에 가까운 소음. 것 같아요. 그러게. 예. 드실 때는 자기 전에는 좀 적게 드시고요. 차를 한 잔 권하고 싶어요. 무슨 차를 권하고 싶으면 대추차를 권하고 싶어요. 대추차. 예, 대추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혈행을 좋게 만들어주면서 보혈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심장을 또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시부모가 뭐 어떤 주 줍니까? 대추 떠주잖아요. 신랑하고 첫날 밤 보낼 때 심장 뛰지 말라고. 예. 아, 그 얘기입니까? 그렇죠. 저는 아들, 딸 잘 낳으라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뭐냐면은 그때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예. 처음 가는 시집 아닙니까? 그럼 긴장도 하고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면 불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씩 끓여 먹어라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음인들은 유전적으로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항상 불안해요. 예, 불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안정화 시켜줄 수 있는 대추차가 좋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이 밖에도 뭐 궁금한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올 겨울이 좀 유난히 추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겨울을 잘 나기 위한 체질별 건강법이 따로 있을까요? 아, 겨울 추위를 좀 잘 나기 위한 방법. 소양인이나 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열이 많으니까 괜찮겠네. 거기는 특별한 필요가 없어요. 반팔 입고 다니는 분들이 혹시 소양인입니까? 네. 겨울에도 열 난다고 반팔 입는 그렇죠. 분들이 소양인들, 태양인들. 열태어민들 중에서도 열태어민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겨울이 오히려 낫죠. 그런데 이제 소음인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그다음에 한태어민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몸은 뚱뚱한데 막 차가운 체질이 있는 사람들은 체온에 굉장히 유지를 많이 잘 하셔야 돼요. 네. 뭐냐면은 마음은 밖에 안에 있다가 뛰어나가면은 뭐 괜찮을 것 같죠? 갑자기 나가면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심폐기능 호흡기 안 좋기 때문에 마스크 꼭 하시고 목도리 꼭 하시고 장갑 꼭 하셔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는 따뜻한 물 한 잔 있잖아요. 드시고 그게 이제 차 같은 게 뭐 우엉차라든가 아니면 생강차라든가 이런 거 드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시는 게 좋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비 무한 아시죠? 준비하면은 어떻게 아무 걱정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은 건강할 때 알겠죠?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갱년기 여성이 꼭 지켜야 할 운동법이나 건강 방법도 있을까요? 갱년기예요? 네. 갱년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이 없어지는 시기예요. 남자도 똑같이 여자도 똑같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은 뭘로 만들어지냐 하면요 단백질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예, 거의 효소로 인해 가지고 단백질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운동 많이 해주시고 그때는 좀 골고루 양질의 단백질 같은 거 있잖아요. 오리고기라든가 아니면은 그다음에 뭐 닭고기라든가 아니면 소고기 같은 거를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잘 드시고 두부 있죠. 두부 만드는 콩 있죠, 콩.
콩이 갱년기 여성에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콩요리 해가지고 많이 드셔가지고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 이제 개인적인 질문 하나. 네네네. 저는 잘 때요. 예. 이상하게 땀이 많이 나요. 네. 자고 나면은 유독. 침대가 이렇게 제 모양대로 축축해질 정도로 등에서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신장의 호르몬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자율신경이 좀 약해져서 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율신경이라 그런 건 땀구멍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자기 스스로 줄어들었다 늘어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냥 여는구나, 이걸. 그렇죠. 자율신경이 안 되기 때문에. 오장육부에 심장, 간, 신장 이런 것들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뭘 좀 먹으면 좋을까요? 그건 이제 내한테 오셔서 진맥 받고. 문제가 많은 거구나, 이거. 큰일 났네. 예. 땀이라는 게 그거거든. 피하고 똑같아요. 피하고도 침 이것도 많이 뱉으면 또 기운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잘 때는 좀 얇은 이불 드시고 덮고 좀 이렇게 땀 적게 흘리는 게 좋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 밖에 뭐 궁금한 게 워낙 많지만, 따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그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말 그대로 기해년을 책임질 건강 토정 비결을 알려주셨으니까 여러분도 건강을 지키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김호곤 한의사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고요. 강혜정 산림 전문가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벌써 우리 고유의 명절제 설이 다음 주만 지나면 다가옵니다. 저는 벌써부터 이제 들뜨기도 하는데요. 또 많은 그 직장인들은 이게 이제 긴 연휴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명절을 앞두면 물가가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올랐죠. 네. 특히 이제 올해 설이 아마 역대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이 좀 오르는 물가 상승의 그런 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작년에 폭염, 그러니까 이상기후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신산 물가를 포함하는 먹거리 물가가 쭉 빠르게 올랐고 이것이 가공식품에 반영이 됐는데 여기에 뭐 최근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나오면서 서비스 물가도 함께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먹거리, 신선 물가, 가공식품 물가, 서비스 물가까지 거의 올라서요. 뭐 공식 통계야 아직까지는 뭐 1%대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한 9.8%, 10%는 올랐다. 이렇게 아마 느끼시고 계시는 그런 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실제로 장을 보는 분들이 많이 체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이제 주부들은 장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신선 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걱정이 진짜 많아요. 실제로 저번 달 28일에 강릉의 전통시장에서는 배추 한 포기가 2,500원으로 그 재작년 시점 그 시점으로 한 500원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차례상 물가도 크게 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당연히 물가도 차례상 물가보다 10%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질 텐데요. 매달 정부 같은 경우에 이런 설 명절이나 명절을 앞두고 한 26개 제수용품을 쫙 가격 리스트업을 해서 제사상 차리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이제 이 공식 발표를 합니다. 근데 올 설에는요, 이 26개 제수 품목을 다 준비한다고 했을 때 24만 6,422원. 그러니까 24만 6천 원 정도인데 이게 작년 대비 한 3,000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렇죠. 거의 비슷한 거죠. 예. 아니 이유가 뭘까요? 물가는 올랐는데. 물가는 분명히 10% 올랐는데 왜 이 제수 이 비용은 제사 비용은 그대로일까? 바로 정부가 개입을 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물량을 풀었다라는 건데요.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정부가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10대 제수용품, 성수품이 있죠. 배추, 무, 사과, 뭐 계란 이런 것들의 물량을 거의 1.4배 정도 물량을 더 푸른 거예요. 특히 7,000톤이 넘는데 가격이 많이 오른 걸수록 지금 물량을 더 풀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설에 보면은 과일 중에서 사과, 배, 특히 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1.5배의 물량을 풀었다. 그다음에 대추하고 밤 가격이 대추는 정말 밤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요. 무려 5배 정도의 지금 공급량을 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소고기 가격도 한 7%에서 10% 올랐는데 1.5배 물량을 풀고 수산물 쪽은 그나마 많이 가격이 잡혔습니다. 특히 오징어, 금징어라고 했는데
특히 올해는 오징어도 좀 풍년이 들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명태 정도의 물량을 한 1.2배 정도 풀면서 정부가 어쨌든 올 설에는 이 물가 잡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한 설 민생 안정 대책에 있는 것들 좀 더 살펴볼까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먹거리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유통 마진입니다. 유통에서 빠지는 이 비용이 정말 크고 소비자 가격과 산지 가격이 큰 이유도 유통인데 그래서 그런지 올 설 민생 안정 대책에는 이번 설을 맞이해서 전에 그 직거래 장터라든가 할인 매장을 크게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 비용을 뺀다라고 하는데요. 전국에 한 2,600곳에 이 직거래 장터를 마련해서 이 한시적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소비자가 싼 가격에 이런 관련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하나 백화점은 아니지만 이제 군데군데에서 50% 반값에 설 과일 선물 세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중산층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이 설 상품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설 명절 하면 바가지 요금도 많아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을까요? 분명히 포함이 됐는데요. 항상 뭐 설이건 추석이건 나올 때 정부가 물가 조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비난이 아니야 물가 조사하면은 물가 떨어져? 라고 하겠지만은요. 적어도 올리지를 못합니다. 이 물가조사라는 게 뭐냐면 이 시기를 맞춰서 정부가 나가서 뭐 얼마입니까 이렇게 뭐 가격 표시는 잘하고 있습니까? 실태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파는 분들에게 어떤 압박을 주냐? 뭐 이때 한철이니까 막 바가지 요금을 할래다가도 아 물가조사네 하면서 멈칫하면서 이렇게 막아주는데 올해도 역시 지금 정부가 돌아다니면서 이 각각의 가격 물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평균이 이제 24만 6천 원 정도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작년에 비해서는 3천 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가정 경제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20한 4, 5만 원 정도를 추가로 써야 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좀 더 저렴하게 장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평균이 지금 24만 원, 25만 원이죠. 전통시장으로 가시면은 23만 원대.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 가시면은 3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평균이 24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과 일반 대형마트 간의 차이가 무려 9만 원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은 발품을 파셔서 전통시장 쪽으로 좀 이렇게 한 바퀴 쓱 돌면은 9만 원, 거의 1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저렴하게 제사상 차리는 방법. 역시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리시는 게 좋겠다. 이런 제언해드립니다. 예, 근데 강혜정 산림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 실제로 전통시장이 더 저렴한가요? 주부시니까 또. 그 지역에 따라서 마트하고 전통시장의 가격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 좀 재료의 폭이 넓고 그리고 좀 싱싱한 재료가 많겠죠. 그럼 마트에서 구입했을 때 더 유리한 것들도 있겠네요. 마트에서는 공산품이 아무래도 싸죠. 그러니까 설 명절에 많이 쓰는 뭐 밀가루, 식용유, 뭐 소금, 설탕 이런 것들은 마트에서 구매하시는 게 더 좋고 또 요즘에는 배달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마트에서도 좀 저렴하게 장 보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트에서 요즘에 설 선물 많이들 하시잖아요. 선 선물하실 때 플러스 원 제품 그런 것들 많아요. 근데 이 설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이게 뭐 10개에 하나에서 뭐 7개에 하나, 5개에 하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혜택이 많아져요. 그리고 구입하실 때요. 내가 살 품목을 좀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이게 뭐 5개에 하나이다가도 또 급하게 또 변경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3개에 하나 뭐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하나 정도 체크를 해두는 게 좋아요. 대형마트는 특정 신용카드를 이제 제휴를 해가지고 그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상품권을 준다든가 최대 30%를 할인해 준다든가 6개월 이상 무이자 할부를 해준다든가 그런 이제 제휴 맺은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부님들이 사전에 가시는 그 대형마트에 전화를 거셔서 무슨 카드랑 뭐 이번에 뭐 프로모션 있습니까? 확인하셔서 그 신용카드를 들고 가시면은 추가로 많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보통 하나의 신용카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많이 여러 있죠.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어떤 걸 쓰는 게 더 저렴한지 이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보다 알뜰한 설 상차림을 위해서 우리 주부님들이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알뜰한 상차림을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거를 안 사야겠죠. 그러니까 먼저 사전에 좀 봐야 될 것은 냉장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뭔지, 찬장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하셔서 불필요한 거는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강혜정 살림 전문가께서 설 차례상 장보기를 위한 가격 절감 팁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제가 알뜰하게 설 장보는 비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아침에 가라. 아침에요? 네. 그 전통시장에서 식재료를 잘 싸게 살 수가 있잖아요. 네. 싸게 살 수가 있는데 그 아침에 가시면 아무래도 그 도매로 파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30% 정도는 싸게 살 수가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붐비지가 않아요. 붐비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그 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가는 것도 오후보다는 아침에 가는 게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자, 두 번째는요?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인데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네, 올 들어 돼지고기 가격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대신에 소고기 가격은 조금 올랐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를 하실 때 조금 돼지고기 쪽으로 그렇게 해서 대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물론 뭐 소고기만 고집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냥 고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기왕이면 좀 싼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데 돼지고기 가격이 얼마나 내려간 거죠? 평년에 비해서는 한 18%, 특히 전달에 비해서도 17% 넘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20% 정도가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의 함정은 뭐냐? 최근 5년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올랐기 때문에 체감은 좀 덜할 거예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20% 가까이 돼지고기 가격이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돼지고기 가격이 잡혔느냐?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입상들이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수입량이 늘어서 수입 돼지고기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하나는 조금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는 한데 최근에 좀 살림살이가 너무 팍팍해져서 삼겹살도 먹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20% 가까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공급량이 늘었다기보다는 수요가 줄어서. 그렇죠. 공급도 늘었고 수입을 많이 해서 해외에서. 네, 설 차례상에 대비한 알뜰 장보기 다음 비법은 뭔가요? 네. 떡, 채소, 나물은 바로 전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그 전날. 미리 따라 좀 다르네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리 구매하시면 좋기는 한데 물론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길고 그러면 좀 더 여유롭게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싸게 구입하시려면 바로 전날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연휴가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또 유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날이 지나고 나면 가격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게 버려질 수 있으니까. 이런 음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전날 오후 시간대에서 저녁 시간대까지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명절 무렵이 되면 채소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네, 채소 가격 오르고 특히 이제 뭐 삼채나물 해가지고 백채, 청채, 갈채 뭐 이런 것들, 뭐 도라지 그리고 뭐 시금치 굉장히 비싸지죠. 그리고 고사리 가격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요. 비싼 재료를 좀 고집하지 마시고 색깔만 유지를 하신다면 다른 재료로 바꿔서 하셔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뭐 백채를 도라지 대신에 무로 한다든지 뭐 애호박이나 뭐 참나물 그리고 갈채 대신에는 뭐 가지볶음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뭐 하나를 고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차례상을 차리거나 뭘 먹을 때 이걸 꼭 먹어야 돼 이런 건 아니니까 색깔을 좀 맞춰서 조금은 저렴한 채소로 대체하는 게 지혜롭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뜰 장보기 비법 뭐가 준비되어 있죠? 네. 자, 온누리 상품권 유효 기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올 설은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이 10%로 확대됐어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아껴 쓰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이 유효 기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껴 쓰지 마시고 그 기간 내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코너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온누리 상품권은 5년의 유효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은 조금 독특하죠. 왜냐하면 전통 시장에서만 이제 연관돼서 쓸 수가 있고 사는 순간 이미 5%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9만 5천 원에 딱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최근에 10%까지 한시적으로 늘리긴 했는데 그래서 유효 기간 5년이 있습니다. 근데 저 이렇게 선물로도 받고 뭐 일부 기업에서는 보너스로도 온누리 상품권을 주고 관공서에도 주는데 뭐 내년에 쓰지 후년에 쓰지 하다가
그냥 5년이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끼다 엉댄다라는 표현이 여기 맞네요. 네, 2009년 발행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1,191억 원, 그러니까 1,200억 원이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이미 사라진 진짜요? 미사용 온누리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집에 혹시 뒤져보시면 온누리 상품권 있습니다. 4년짜다. 그럼 빨리 가셔서 당장 이번 주말에 가서 쓰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저렇게 온누리 상품권을 뭐 구입했다든가 선물을 받았다든가 할 때는 바로 전통시장에 쓰시면 좋고 오프라인뿐만이 아닙니다. 소개해드렸죠. 온라인도 있어요. 전통시장에. 거기 인터넷 쳐서 들어가시면은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뭐 도배, 장판, 물품들도 있으니까요.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기억해야겠네요. 저는 온누리 상품권 뭐 5년의 얘기는 하셨지만 언뜻 생각하면 다른 그 백화점 상품권처럼 유가증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효기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돈이랑 똑같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게 명절만 가기 때문에 놓치면은 그냥 또 안 갑니다. 그러네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알뜰한 것도 물론 좋지만 아무래도 조상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다 보니까 신선도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과일 같은 경우 좀 더 신선한 과일을 고르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과일 고르실 때 어떻게 고르세요?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보기에 좋은 게 맛이 좋다고 빛깔이 선명하고 크고 이런 것들 주로 고르죠. 네,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돈도 없이 크고 뭐 깨끗하면 좋죠. 이쁘고 좋은데 조금 다는 아니에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성장 촉진제를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과일을 봤을 때 꼭지가 기형적으로 너무 크거나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렇게 좀 끈적끈적한 액체 같은 게 묻어 있으면 좀 그거는 배제를 하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작더라도 이렇게 단단해 보이고 좀 친환경적인 그런 그런 과일을 드시는 게 좋죠. 실제로 제가 친한 그 형 부부가 저 파주에서 사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 농사를 직접 지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좀 보내줬어요. 근데 양배추가 엄청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마트에서 사면은 양배추가 되게 예쁜데 이거 너무 못생겼다 그랬더니 다 약치는 거라고. 양배추가 이렇게 촘촘하게 붓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라고는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역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무래도 아니에요. 상품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안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 차례상에 대비한 알뜰 장보기 비법 살펴봤고요. 근데 저는 또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 이맘때면 꼭 헷갈리는 게 차례상 순서예요. 맞아요. 한번 제대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디다 적어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매년 하는데 꼭 까먹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쉬운 차례상 음식 이렇게 잘 놓는 순서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5열 차례상을 차리게 되는데요. 이제 조상님들이 음식을 드시던 순서대로 차려놓은 거예요. 1열은 식사, 밥하고 국.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쪽에서 봤을 때 1열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2열에는 제사상의 주 요리죠. 구이, 뭐 전 이런 것들이 오르고요. 그리고 3열에는 국의 부요리, 탕이에요. 그다음에 4열에는 뭐 밑반찬류, 나물, 김치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5열 같은 경우에는 뭐 맨 마지막에 음식이죠. 과일, 한과 이런 후식들을 넣으면 돼요. 이렇게 먹는 순서를 생각을 하면 그렇게 배열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네. 왜냐면 밥은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저게 또 너무나 어렵고 이제 세댁 같은 경우에 겨울 초보 주부 같은 경우에는 당황스럽죠. 하고 좀 요즘에 저렇게 제사상 안 차리는 그런 집도 많이 있는데 또 차리는 집으로 갈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렇게 또 당황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요즘은 스마트폰이 박사잖아요. 애플리케이션도 저 왜 이렇게 많은지 검색하면 되지 뭐. 그래서 제사상 차리 거기 보면은 뭐 홍동백서, 어동육서 뭐 이런 뭐 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좌포 우회가 그 식혜잖아요. 그 끝에가. 그러니까 포는 왼쪽에, 오른쪽은 식혜. 이런 법들이 다 있고 앞서 말한 것처럼 1열에는 밥, 2열에는 뭐 이런 것들이 전통 그림까지도 딱 이 캐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세상이네요.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런 단어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홍동백서, 붉은색 과일은 동쪽에, 흰색 과일은 서쪽에, 그다음에 어동육서. 생선은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좌포 우회, 포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쪽에. 이런 말들은 뭐 워낙 많이 하는 얘기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밖에도 또 차례상 차릴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차례상에는 뭐 삼치, 꽁치, 갈치 이렇게
흑자 들어간 생선은 올리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은 그래요? 굉장히 비싸잖아요. 제일 비싸잖아요. 다행이네. 못 올리는 엄청 거니까. 비싸죠. 네.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금기시했다고 하고요. 비늘이 있는 뭐 잉어나 뭐 붕어 이런 것들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비늘이 있는 생선은 또 안 올리더라고요, 보통. 네. 그러네. 이런 거 상식으로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하고 이제 우리가 좀 바뀌어진 풍습 이런 게 보면 한 5년 전에서 10년 전 제가 TV 프로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전통적으로 많이 가리키려고 해서 이런 얘기들, 뭐 팁들, 생선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데 한 5년 전부터는 분위기가 확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사상 상차림도 이런 법칙이 아니라 좀 개성화돼야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최근 2, 3년을 보면은 만약에 고인이 평소에 피자를 좋아했다. 맞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그럼 피자를 정중앙에다가 딱 놔도 그것도 무난하다라고 오히려 어르신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뭐 어동육서 다 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조상이 좋아했던 그분이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식을 그분을 생각하고 기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우선시 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법칙도 또 중요하지만은 개성. 그러니까 뭐 치킨도 올리면 올립니다. 아니 왜냐면 사실은 여기 제사상에 있는 음식들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만 먹던 고유의 음식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워낙 글로벌한 시대여가지고. 그렇죠. 아버님이 달라졌죠. 모든 게 다 들어와서 식재료라든지 음식 종류가 워낙 다양해졌는데 꼭 옛날 것만 고수한다는 거는 좀 너무 다친 생각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술 대신에 콜라 좋잖아요? 네. 아니, 저번에 어떤 드라마 보니까. 드라마 보니까 사탕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나나를 올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뭘 좋아했는지를 관심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뭘 좋아하셨다. 이걸 기억하고 기리는 거니까 이런 건 좋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새로운 제사 문화가 성립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거면 기본만 좀 기억하셔서 차례상에 좀 보기에 좋게 이렇게 차리시는 게 뭐 낫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전국에 22만 표준 단독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 수는 많은데 기준이 되는 22만 가구의 단독주택을 뽑아서 여기에 공시 가격을 확정 발표를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세와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근데 좀 큰 뉴스가 된 이유는 그 공시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은 한 평균 17%가 올랐고요. 서울 중에 뭐 용산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35%. 강남구, 용산구의 고가 주택은 무려 50% 이상 공시 가격이 올라간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여파가 미칠까? 특히 이제 앞으로 4월에는 아파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확정이 되거든요. 이후에 6월 1일이 이제 재산세 기준이 되는데 5월이 정말로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변곡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실거래가 15억 원인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 공시가격은 8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실거래가 80%를 반영한다면 공시가격은 12억 원으로 오릅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미 시장 가격이 많이 반영돼 단독주택보다 변동폭이 작을 전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큰 곳은 시세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가 아파트 장기 보유자와 불가피하게 여러 채를 소유한 사람들까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보유세를 줄이고자 하려고 해도 시기를 놓친 상황이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렇게 세금 폭탄을 받게 될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결국 세금 부담은 고가 부동산에 집중되는 건데 소득이 없는 고령의 은퇴자 부담이 큽니다. 공시가격과 연동되는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고가의 부동산이 소득으로 계산돼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겁니다. 수익률 저하, 수요 감소, 거래 감소, 이어서 가격 하락 등 그 부동산 경기 전반에는 좀 악영향, 침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재산세가 산정되기 전 6월에는 급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세금 카드가 부동산 잡기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조현선입니다.
생방송을 함께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1월 25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wing, swing, call out your baby. Swing, swing, come on and dance.